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조용하게 종료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현상 및 지표를 통해 불매운동이 종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10-20대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 일본 여행 커뮤니티 내일동은 26일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이것이 일본 언론에도 다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일본 여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역시 일본 여행을 대체할 곳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을 즐겨 해왔다는 A씨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SNS에 절대 일본 여행을 올릴 수 없지만 조용히 불매운동을 종료하고 결국에는 일본 여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지에서는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해 깨닫는 것이 생기는데 특히 일본 여행에 있어서 한국인은 대체할 곳을 찾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곧 불매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매우 어렵게 살고 있으며 자신을 숨긴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일본 여행을 가서 SNS도 하지 못하는 작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실제로 경제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난다며 불매운동은 곧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구마모토 소도시에서 료칸을 운영 중인 손종희 씨는 이러한 한일 관계는 처음이라고 놀라면서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10월부터 조금씩 개인 료칸 예약 손님이 예전보다 늘어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맥주의 수입량도 10월보다는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맥주는 약 80원 정도로 10월에 제로에 가깝던 것보다는 늘었습니다.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도 10월에는 한국 수출이 제로였으나 11월에는 약 950만원으로 약간 늘었다고 나옵니다. 일본의 술, 통상, 니온슈 혹은 사케로 불리우는 청주도 10월보다 10배가 늘어 2억 5천만원 정도가 수입된 거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약간씩 늘어가는 경제지표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이제 불매운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늘어간다는 분석을 하며 한국 내 수요는 착실하게 늘어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청 등에서는 내용면에서는 10배가 늘었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99% 혹은 95% 이상 줄어든 것이라서 여전히 불매운동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들은 계속해서 일본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일본 자동차도 할인을 크게 하자 이들은 품질 좋은 일본 차의 바겐 세일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한국은 조금씩 불매운동을 종료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매운동이 사그라드는지 아니면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레비튜브 여기서 마치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안컵 축구 경기 이후에 한일전은 시국에도 불구 비교적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습니다. 특히 경기 전 유상철 감독 선수 시절 일본팀의 서포터스에서 한글로 유 감독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의 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노 저펜 플래카드가 경기 중에 잡힌 것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건데요. 일본의 주장은 한국은 줄기차게 경기장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우길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우길기를 반대하면서 왜 한국은 노 저펜 플래카드를 들고 등장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한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서 우길기 금지를 위한 결의를 한 것도 한 원인이고 한국에서 수출 규제 금지 이후로 도쿄올림픽의 다양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발끈하면서 한국의 노 저펜도 마땅히 축구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한국에서 전범기라고 칭하는 우길기를 한국의 노 저펜 불매운동과 동급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길기에 대한 문제는 한국만 유독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언론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한국에서 우길기를 보는 것은 곧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나치 분양의 깃발을 유럽에서 들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며 또는 미국 올림픽 경기장에 백인 우월주의와 극우주의를 상징하는 남부 연합기로 가득한 모습과 다를 게 없는 끔찍한 광경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가디언에서도 일본의 우길기는 공포의 상징이며 한국 및 아시안들은 볼 때마다 치욕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노 저펜과 전혀 동급이 될 수 없는데요. 한국의 불매운동이 촉발된 것은 일본에서 갑자기 반도체 주요 물품 3가지를 수출 금지시키면서 한국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으로 과거 일제의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우길기와는 비교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길기는 단지 하나의 문양이며 과거부터 전해져오는 문화나 다름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이러한 노 저펜 문구가 경기장 화면에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경기장 안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도구 등의 반입이 분명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한국은 이를 무시했으며 해당 경기는 몰수패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도쿄올림픽 우길기 문제를 자승자박으로 끌고 간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발끈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도 우길기 사용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우길기에 대한 압박을 조금만 더하면 올림픽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파 등에서도 금지한 사안인데 일본에서 저렇게 발끈하며 반응하는 것은 도쿄올림픽에서만큼은 우길기를 허용하자는 것을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아베 내각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전범기 논란입니다만 일본에서 계속 황당한 논리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드리블티브 외교의 예술이라고 보인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진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일본이 협의를 먼저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가 원상복구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일관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에 응해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동시 발표 약속과 다르게 7, 8분경 늦게 발표했고 한국이 먼저 WTO 제소도 정지하고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정비하겠다는 의향을 일본에 밝혀서 수출 규제에 대해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고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쪽에서 일본은 아무 양보도 한 것이 없다, 퍼펙트 승리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로 한국에 사과를 했다고 한국 정부는 주장을 했고 일본은 부풀린 것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 한국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 국내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냉정한 대응을 한다 뭐 이러면서 양국 간의 사과에 대한 것이 이슈로 떠오르다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문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협의나 사과를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냐고 따져볼 때 보는 사람의 입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국 정부 말보다 일본 말을 더 믿는 거냐? 일본이 또 뒤통수 치는 거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 언론, 일본 정부 입장에서 기사를 쓴다.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반응입니다만 그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등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보면 될 테지만 결과는 시간이 꽤 지나야 나올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정부 누구의 말이 맞냐는 진실 게임을 떠나서 외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과연 잘한 것인가?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궁금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양국의 협의에 대해서 일본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외교의 예술이었고 또 한국이 얻은 4가지 소득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 틀리다보다는 외교의 전략이나 구도 측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링크시킨 한국의 노련함이라는 다쿠쇼크 대학 특임 교수인 다케사다 히데시와 니케이의 대담 형식의 기사입니다. 다케사다 교수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교관으로 36년간 근무한 인사로 최근까지 한국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도 교편을 잡았던 경력이 있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통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케사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설득을 받아들여 하는 수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었다는 견해는 틀렸으며 한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오히려 4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를 연관시키고 그것을 일본이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1월 22일 수출 규제에 관해 정책 대화를 재개하며 지소미아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를 발표한 날 오후 6시라는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는 것을 듭니다. 한국이 드디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를 연관시킨 것에 성공한 것이고 단수가 높은 뛰어난 계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쉬울 게 없으니 이 문제로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한국은 수출 규제에 관한 일본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자주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일본이 백색 국가로 한국을 돌려놓지 않으면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경산성 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동시 발표는 우연이랄까? 라며 어이없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지율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일본이 계속 부정하던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연관시켰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한국 언론도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금방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WTO 제소를 중지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본은 WTO 제소를 중요시해왔지만 한국은 이것을 유인구로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2, 3년은 걸릴 것이고 한국은 불화수로를 이미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고 그 2, 3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불화수로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WTO 제소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한국의 양보로 보이게 하는 연출이며 쓸 수 있는 카드를 늘리는 테크닉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얻은 세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협의에서 카드를 얻었다는 것인데 현재의 10억 달러를 47억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미국과의 협의가 80분 만에 결렬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미국은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방위비 인상에 있어서는 좀 봐달라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이 얻은 소득으로는 청와대와 한국의 국방부와의 관계 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국방부는 지소미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청와대와의 의견 불일치가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의 약화 우려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공격당할 여지를 줄인 측면에서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케사다 교수는 한국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중에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주목하는데요. 역사적인 문제는 바로 강제징용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수출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소미아와 강제징용 문제까지 연결한 발언으로 패키지는 싫다는 일본의 입장을 알면서도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여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틀을 계속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표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입장 변화로 보이는 것이, 그동안 한국이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원해왔는데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입장의 변화를 보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뻔히 속내가 보이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판결과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수출 규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그것이 모두 깨져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케사다 교수는 크게 보면 이번 결정은 한국이 만들어낸 외교의 예술이고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역사 문제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가 패키지가 되어버렸고 한국은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의 탓으로 돌리며 꺼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에 감정이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분만을 본다면 일본하고 무슨 군사정보를 교환하나, 지소미아는 그냥 중단해버리자 라고 해버리면 시원하겠습니다만 외교도 하나의 전략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중지와 수출 규제 해제의 딜은 한국 외교 전략이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시각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